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저가형 맥북 네오가 출시됐어요. A 칩셋이 맥OS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 M1 칩셋과 비교해보고 과연 어떤 사용자를 위한 제품인지 미리 알아볼게요. 애플은 기술적으로 랩탑 폼팩터에는 M 시리즈 칩셋이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왜 A 칩셋을 탑재하는 하드웨어적 설계를 채택했을까요? 먼저 칩셋의 근본적인 아키텍처 설계부터 알려드릴게요. M1 칩셋과 A18 프로 칩셋은 기반 아키텍처와 전력 설계의 목적 자체가 다른 칩셋이에요. M칩은 ARM v8.5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TSMC 5나노 공정으로 제작됐어요. 애초에 15W 수준의 열 설계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PC 환경을 타겟으로 설계됐죠. 119제곱밀리미터의 넓은 다이 면적을 확보하고 고성능을 담당하는 파이어스톰 코어 4개와 전력 효율을 담당하는 아이스스톰 코어 4개를 배치했어요. 이런 설계는 장시간 일정한 클럭을 유지하며 다중 스레드 작업을 처리하는데 최적화된 아키텍처예요. 근데 맥북 네오에 탑재된 A18 프로는 TSMC 2세대 3나노 공정인 N3E로 만들어졌어요.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190억 개로 훨씬 높아졌지만 이 칩셋의 태생은 쿨링 팬이 없고 배터리 용량과 발열 해소 면적이 극도로 제한된 스마트폰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ARM v9.2A 아키텍처를 적용하면서도 전력 소모를 5에서 8W 내외로 제한하기 위해 고성능 에베레스트 코어 2개를 줄이고 고효율 소투스 코어를 4개 탑재했어요. 이건 백그라운드 전력 소모를 극도로 억제하다가 앱이 실행되는 순간에만 최대 클럭으로 연산하고 즉각 유효 상태로 돌아가는 전력 게이팅 기술에 의존하는 모바일 AP의 전형적인 특성인 거죠. 그런데 네오에 탑재된 A18 프로는 생산 수율 관리를 위해 GPU 코어 1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비활성화한 5코어 빈닝 모델이에요. 컷칩이라는 거죠. 철저히 제조 원가를 낮추고 출고가를 맞추기 위한 애플 팹리스 차원의 설계적 타협인 거죠. 이건 태생적 차이를 실제 고부하 연속 작업에서 두 기기의 성능 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요. 가장 큰 병목 현상은 메모리 대역폭에서 발생할 거예요. M1 칩셋의 기술은 CPU, GPU, 뉴럴 엔진이 128비트 메모리 버스를 통해 초당 68.25GB의 대역폭을 가진 통합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공유해요. 데이터를 각 프로세서의 개별 메모리로 복사하는 지연 시간을 시스템 단위에서 제거를 한 거죠. 반면 A18 프로는 64비트로 연결된 LPDDR5X 규격의 모바일 메모리를 사용해요. 데이터 전송 대역폭은 M1 대비 현저히 좁아졌고 램 용량마저 8기가로 고정되어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요. 실제 프로그램 구동을 예를 들어보면 파이널 컷 프로에서 4K 해상도의 멀티캠 프로젝트를 편집하거나 포토샵에서 수십 개의 레이어와 스마트 오브젝트가 포함된 1기가 이상의 대형 파일을 렌더링할 때 이 메모리 구조의 한계는 즉각 드러날 거예요. 부족한 물리 램 공간을 대체하기 위해 SSD의 여유 공간을 가상 메모리로 끌어다 쓰는 스왑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고 이건 전체 시스템의 프리징이라 심각한 지연으로 이어질 거예요. 발열 제어 측면에서도 뚜렷한 한계가 보일 것 같은데요. 두 기기 모두 쿨링 팬이 없는 팬리스 구조지만 15W TDP 환경에 맞춰 방열 설계가 된 M1과 달리 모바일 기반의 A18 프로는 지속적인 부하 상황에서 칩셋 손상을 막기 위해 클럭 스피드를 강제로 낮추는 스로틀링 개입 시점이 훨씬 빠를 거예요. 연속적인 렌더링 작업에서 성능 저하 폭이 훨씬 크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더해 맥북 네오의 좌측 USB-C 포트 2개 중 하나는 초당 480Mbps의 전송 속도를 가진 USB 2.0 규격으로 하드웨어 버스가 제한되어 있어요. 40GB 대역폭의 썬더볼트 포트를 2개 지원하고 고속 NVMe 외장 SSD나 6K 고해상도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이 자유로운 M1 맥북 에어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실하죠. 그러면 맥북 네오는 하드웨어적으로 실패한 맥북이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고부하 연속 작업이 아닌 일상적인 단일 작업 환경에선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거거든요. 시스템 부팅, 사파리 브라우저의 탭 전환, 문서 작업 프로그램이나 캐주얼한 앱 초기 실행 속도 등의 사용자의 즉각적인 체감을 좌우하는 것은 멀티코어가 아닌 CPU의 싱글코어 처리 능력과 IPC예요. A18 프로는 3나노 미세 공정의 높은 클럭 스피드를 바탕으로 긱벤치 6 싱글코어 기준 3400점대를 기록한다고 하는데 이건 2300점대인 M1 대비 약 40에서 50% 향상된 수치라서 일상적인 맥 OS 환경의 UI 반응성과 쾌적함에 있어서 네오가 M1 맥북 에어를 기술적으로 압도해요. 그리고 A18 프로 내부에는 35탑스의 16코어 뉴럴 엔진이 내장되어 있어요. 11탑스에 불과한 M1 대비 3배 이상의 머신러닝 처리 기술을 갖췄기 때문에 애플 인텔리전스의 온 디바이스 AI 구동이나 포토샵의 피사체 분리, 생성형 채우기 등의 특정 워크로드에서는 하드웨어 가속을 통해 훨씬 빠른 연산 속도를 보여줄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 AV1 디코딩을 지원하는 미디어 엔진 덕분에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고해상도 스트리밍 영상을 시청할 때 메인 CPU의 점유율을 대폭 낮춰 배터리 전력 소모를 극단적으로 최소화해요. 1.23kg의 경량화된 무게, 1080p 해상도로 업그레이드된 페이스타임 카메라, 6GHz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6E 네트워크 모듈 등은 이동성이 중요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작업 및 문서 작업을 주로 이루는 사용자들에겐 가장 최적화된 하드웨어 폼팩터라고 할 수 있어요. 맥북 네오는 애초에 영상 편집자나 고해상도 그래픽 디자이너를 겨냥한 워크스테이션이 아니에요. 북미 시장의 크롬북이나 저가형 윈도우 랩탑이 점유하고 있는 엔트리 레벨 시장을 흡수하기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전략 모델인 거죠. 결론적으로 본인이 맥북을 통해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잘 생각하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히트를 쳤던 M1 맥북 에어처럼 외부 모니터에 연결도 하고 문서 작업도 하고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었던 다용도의 목적이 아니란 점을 알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맥북 네오는 다용도 작업이 아닌 크롬북을 대처하기 위해 기획된 제품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딱 맞는 제품이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에겐 부족한 제품일 거예요. 저는 일상에서 이 13인치 M1 맥북 프로를 꽤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일상 사용에서는 전혀 부족함 없는 랩탑인 건 분명해요. 근데 맥OS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예전의 속도보다 느리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계획된 구식화 때문인데 이럴 땐 최신 OS를 클린 설치하거나 더 확실한 방법은 예전 OS로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과거의 빠릿함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